지금은 건조하고 황량한 땅. 약 10,000년 전 이곳은 인간이 문명의 기초를 세웠던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은 가축이 탄생했습니다. The big variable here is that we know there were wild goats, wild sheep, wild oxen, wild pigs in this region. Therefore, the chances are that the first domestication happened in an area where they were, and this, in fact, appears to be true. 이곳에 살고 있는 동물. 양의 조상인 무플론입니다. 온순한 성격의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 울타리에 갇힌 상태도 잘 적응했습니다. 가축화할 수 있는 조건에 잘 맞았죠. 활처럼 휘인 뿔과 수염이 특징인 베주아르 역시 그랬습니다. 사냥감 중에서도 위험하거나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죠. 인간은 이런 동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의 경우는 행동을 예측하기도 쉬웠습니다. 사냥은 점차 수월해졌겠죠. 그러다 인간은 이들을 울타리에 가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가축과에 성공한 양과 염소는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가축이 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동물을 울타리에 가두는 데 성공한 과정, 그리고 동물이 처음으로 울타리에 적응한 과정이었습니다. From the animal's point of view, the advantage is firstly they get protection from predators like lions and hyenas, and this is important. And second, from their point of view, even more important, was that the food supply was more predictable because humans herded the animals and moved them across the grazing grounds. So there were advantages on both sides. 유목민의 삶은 가축의 변화 과정과 함께 해왔습니다. 가축이 된 양과 염소는 외모도 달라졌습니다. 커다랬던 뿔은 짧아지거나 사라졌죠. 번식을 위해 뿔로 경쟁하던 야생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몸의 색깔도 다양해졌습니다. 더 이상 보호색이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가축은 야생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새로운 관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건 무리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사회성 덕분이었습니다. 한해 마을에 일소만 들어오지 못하게 одоо 90% мал нь дөрөнд яваад байдаг. Ганцхан мал толгой яваад байгаа гэж бодлоо тийм байх. Гэтэ дөрөв дураагда адрах шиг тийм асуудал байхгүй шүү дээ. Яг зөвхөн 90%-ууд нь сувачууд нь дөрүүлж яваад яг ийм төлөлттэй шиг мал нь сүүл рүү яваад байдаг. Манлал нь бол тэр 90 маяр хонин дол байдаг. Гэтэ ганцхан хоньнууд толгойлж ийн ганцхан ямаа дагуул явдаг гэдэг юм асуудал байна. 사람 손에 들어온 가축의 운명. 특히 양은 안정적으로 고기를 확보하고자 키우게 된 가축이었죠. 유목민에게 도축은 생활의 일부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Яг л цэвэр махны гарц бол нэг 25-30 та байдаг байх. Ийм нь бол нэг 15-17 энэ багцаатай байгаа да. Ирэмаа бол нэг ямар ч 25 кг мах гарна. 인간에게 꼭 필요했던 식량. 그것이 가축을 키우는 첫 번째 이유였겠죠. 고기 다음은 젖, 그리고 털과 가죽.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은 가축에게서 얻게 되었습니다.
가축은 인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더욱 적극적으로 가축을 관리합니다. 먹이를 먹고 새끼를 낳고 죽임을 당하는 가축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배 앞에 무언가 달고 있는 양과 염소. 수컷들은 모두 거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걸 뛸 수 있을 땐 짝짓기 할 때뿐. 그건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Тэр 요 хууц хунаг 11 сар гаргаад 11 сар соёлоор тавьдаг. Тэгэл хавар 5 сар ихээр очургал болохоор тавигдаа зэрэг тэгж тавихгүй бол утуугна көглөх ингэж бүс юм маш андаж байгаа. Тэр үлчин хийгээд дундуур нэг л уу. Тэггүй бол хамаа зүггүй хойно дагаад 100 чиг 7 сар 6 сар 5 сар эрдэнэд хамаагүй хургал. тэгж хязгаарлахгүй бол 5 сар болоод хонь тэлдэг. 서서히 서로를 길들여온 인간과 가축. 만년 이상 이어진 긴 시간이었습니다. 양, 염소, 돼지가 가축이 되고 그 후에 소가 길들여집니다. 약 2000년이 더 흐른 뒤에야 말이 가축화됐죠. 대부분 서남아시아 혹은 아시아 지역에서 탄생한 가축입니다. 낙타과의 동물 라마. 남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가축화에 성공한 동물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축이 된 동물 낙타가 있습니다. 그 후 포유류 중에서 새로운 가축이라 할 만한 동물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례로 동물들이 가축화되는 동안 인간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가축을 통해 식량과 재산을 비축했고 가축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문명이 가능해진 겁니다. 시베리아와 인접한 몽골 북부. 술록 유목민 차탕족이 사는 집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만 모여 먹는 점심. 젊은 남자들은 모두 술록을 몰고 깊은 산에 올라가 겨울 내내 생활합니다. 대대로 술록이 이동하는 대로 옮겨다니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술록은 특이하게도 많은 양의 이끼를 먹고 사는 포유류. 술록 이끼라 불리는 이끼를 주로 먹습니다. 딱딱한 발굽을 사용하는 술록. 얼어붙은 눈 속에 이끼도 찾아냅니다. Тэжаал өвс тэжаал мэжаал тэгэхгүй харин давс их хэрэгтэй тийм давстын дэс биш одоо тийм тэжаал мэжаал гэж авахгүй шүү дээ. Нэг байглаасаа бүх юм байглал басан зогссон байдаг. 묶어놓지 않으면 산속으로 도망가 버릴 정도로 아직 야생성이 남아 있습니다. 먹이와 번식을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술록. 완전히 가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차탕족은 술록과 함께 거친 자연에 적응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차탕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 툰드라. 시베리아와 함께 순록의 가축화가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록을 따라 유목 생활을 하는 네네치족. 유목민은 순록에게서 고기와 털, 가죽을 얻습니다. 삶을 지탱하게 하는 소중한 가축이죠. 하지만 이곳의 순록 역시 야생동물에 가깝습니다. They don't look really any different than free-living reindeer, and they breed quite freely with free-living reindeer. And so to me, they serve as a really good model of what these early stages of domestication must have looked like. 유목민들이 임시 울타리를 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갇힌 상태는 순록을 무척 고통스럽게 합니다. 먹이를 먹을 수도 없는 데다 뿔끼리 부딪혀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계절 따라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습성. 겨울에는 남쪽으로, 여름에는 북쪽으로 가는 이동 경로. 모두 야생에서 하던 그대로입니다. 그런 순록에게 유목민은 자신의 삶을 맞추죠. Все это уже у них в крови надо, чтобы двигать, ехать. И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ехать, все смотреть, и они идут. 야생에 가까운 순록을 유목민은 길들입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가축이 되어가는 거죠. Вот это есть рабочие быки, транспортные. Вот дрова, стадо, все на них. Для упряжки, для упряжки должен быть олень крепкий, сильный, выносливый. 혹독한 환경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순록과 네네치족.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서로를 길들여가는 중입니다. 다시 초기 가축화가 일어났던 서남아시아입니다. 농사를 짓고 마을을 만들었던 시기의 흔적. 여기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야생양이나 야생염소보다 훨씬 더 많이 사냥했던 동물. 가젤은 왜 가축이 되지 못했을까? In fact, for thousands of years, people actually harvested gazelles. They killed them by the hundred, even the thousand during these migrations, butchered them and then dried the meat. 가장 흔한 사냥감이었던 가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가젤류는 단 한 종도 가축화되지 못했죠. Particularly in parts of Southwest Asia, they will move to better grazing grounds in the summer and the spring. Then in the autumn, they will move back to their winter grazing grounds. So you've got constant movement. And it's far harder to develop a relationship that leads to domestication with animals like that. They may have got occasional pets like young gazelle, but to domesticate them fully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이곳은 몽골 가젤의 대표적인 서식지. 먹이가 풍부한 처지를 찾아 가젤 무리가 떠돌아다니는 지역입니다. 가축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성격이 너무 예민하다는 겁니다. 갇힌 상태에서는 번식을 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게다가 너무 빨라서 쉽게 도망가 버립니다. Ер нь том зэйр бол шүү дээ. Юунд машины даалнажтай зүгээр 10 км руу дуугаал явдаг гэдэг байл. Тэгээд бартаа мартаа жоохон жалга ганга тойрол тойрхтол машинаас хамаагүй холтосоор жалга болчих. 하지만 가재를 울타리에 넣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죠. Тэр зэйр бол бүр нялх дөнгөж гарсан байхад нь хийгэж бараг амлаагүй байсан баг. Тийм зэйрийн янзтай тарж атарсан байгаа юм. Тэгээд нялхтаа бол гэр зургэр тойроо байгаад идэв юм байл. Тэгээд тэрийг ямаанд төхөөлчих тэр ямааг бол зүгээр ерөөсөө яг л янзыг өгдөг юм байл. Харин ямаатай зүг хайж чануулах юм бол алчих болтго мөргөж алчих гэж явах юм. Жохон дамраад 2-3 сар болоод тэрийг гашхууд зэрлэг амтан гэдгээ мэдэрдэг юм байлаа. Тэгээд нэг шанал болчихдөг юм байл. Көлдөн адуу бол чөдөр хийж гэнэ гэсэн. Тэгээд тийм ч байн гаргамж гэнэ гэж тийм хийдэж шоол тиймэр торогч. Тэгээд зэрлэг амтан чинь болов. Ингээ бараг зүрхэн нагараад өгч байгаа тоо. Янзг нь атарж ирэл ерөөсө гаршуулаад тэгээд гэр зур байж байгаа 2-3 сарын дараа оргаал болж байгаа юм шиг бол тогтохгүй. 남아메리카 페루. 이곳에도 오랫동안 가축화를 꿈꾸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안데스의 고산지대. 전통 방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척박한 땅을 일궈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12세기 잉카 문명을 탄생시킨 인디오의 역사. 지형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계단식 밭을 만들고 고산지대의 땅을 최대한 활용했던 문명. 잉카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라마 덕분이었습니다. En las llamas antes servían, ¿no? Ahora decimos de que la llama ya no sirve. Antes servía para el transporte, porque los incas utilizaban como transporte a las llamas, cargaban. Entonces viajaban de Cusco, Puno, así. 구대륙에 비해 신대륙에서는 가축화된 동물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라마에 이어 가축이 된 동물은 알파카. 이동수단보다는 고기용 가축이었습니다. 라마와 먹는 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한 지역에 삽니다. 알파카는 털이 아주 유용하죠. 약간 곱슬기가 있고 빽빽한 털일수록 상품 가치가 높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할 만큼 좋은 털을 내주니 사람들은 갈수록 라마보다는 알파카를 더 많이 키우고 있죠. 한편 남미에는 알파카보다 더 부드러운 털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 그걸 가지고 최고급의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털을 지닌 단 하나의 동물이 있습니다. 해발 4,000m 이상의 높은 고원. 그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발견한 것은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과 그들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 그림입니다. 먼 옛날부터 아주 중요시했던 이 동물. 안데스의 공주 비구냐입니다. 비구냐는 한 번도 가축화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탐내는 털을 가졌지만 결코 인간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었던 동물이죠. 비쿠냐를 보는 것도, 비쿠냐 털을 얻는 것도 인간이 야생으로 찾아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황량한 고산에 사람의 발길이 찾아들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비쿠냐를 몰아가야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비쿠냐 털을 얻기 위한 작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데스 고산에 살고 있는 비쿠냐, 이들을 몰아갑니다. 드디어 인간이 쳐놓은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야생의 비쿠냐에게서 털을 채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 비쿠냐를 몰고 와 털을 깎은 뒤에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잉카 시절부터 행해졌던 차쿠 행사입니다. Había una cultura en el Perú, la cultura inca. Ellos ya hacían captura de vicuñas, esquilaban vicuñas y este producto, o sea, la fibra que se obtenía de estos animales era solamente para el inca y todo su entorno. Esto no podía que se utilizar en prendas la gente del pueblo. ¿Por qué? Porque realmente era era sagrado en ese entonces. Ha pasado el tiempo y hoy por hoy la fibra de la vicuña, ya con la tecnología actual, ya pues resulta que es una prenda sumamente cara. Por ejemplo, un terno de vicuña en estos momentos está valiendo alrededor de 45.000 euros. 자유롭게 평원을 달리던 비쿠냐들이 잠시 인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상황. 야생 여우도 그 틈에 끼어들어왔네요. 잉카의 전통 축제 태양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페루에서는 태양과 지구가 가장 멀어지는 6월 말 태양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올립니다. 이때 잉카 왕에게 비쿠냐가 바쳐집니다. 잉카 왕은 그해 처음 깎은 비쿠냐 털로 다음 해의 점을 봅니다. 비쿠냐 털이 좋으면 다음 해가 풍요로울 것이고 털이 나쁘면 불길하다고 믿는 거죠. 본격적으로 털깎기가 시작되고 사람 손에 붙잡힌 비쿠냐. 소리 한 번 안 내고 가만히 누워서 버팁니다. 가슴 쪽에 굵은 털을 제외하고 등 쪽 털만 깎아 모으는 사람들. (30마리의) 비쿠냐 털을 깎아야 코트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이라고 하는 비쿠냐 털의 두께는 13미크론 정도, 18미크론인 알파카보다 훨씬 가늘죠. 옆에서는 비쿠냐의 건강 상태도 점검합니다. 페인트로 칠하는 건 상태가 좋지 않아 그냥 놓아준다는 표시입니다. 사람 손에 쉽게 잡히고 온순해 보이지만 갇혀있는 상태를 못 견디고 질병에 취약한 동물. 끝내 가축이 될 수 없는 운명이죠. 다만 1년에 며칠 가축처럼 만났다 헤어지는 사이. 털을 내어주는 순간이 지나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이 비쿠냐 털을 계속 얻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사는 동물. 그것이 가능해져야 가축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오랜 세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가축과 함께 사는 삶에서 멀어져 왔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돕는 관계, 그것이 인간이 집으로 들어온 동물들과 맺었던 관계입니다. We need to understand what the process of domestication is, how humans and animals have entered into the relationship, how it has proven beneficial over time to both, how it has proven sustainable to both.